생산 실적 1조 달성 셀트리온, 완제품 수출 탑3 석권, 작년 생산 149% 증가 전체 1위, 올해 레키노라주 수출 본격화 기대감. 그래서 의약품 무역 수지가 지난해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여기 밑에 보면 생산 실적 1조 클럽도 함께 달성한 셀트리온에겐 아직 한 방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실적을 더욱 기대케 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자, 여기에 대한 좀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쵸? 1, 2, 3 금은동을 다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가 다 차지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레키노라주에 대한 실적, 수출 실적에 지금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3만 명 물량 수출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승인 받았죠. 그리고 유럽에서, 인도에서도 승인 심사. 결국 동남아, 중동, 미국, 유럽, 캐나다, 이제 각각 승인 심사가 이루어져서 승인이 날 수 있는 곳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레키노라주 수출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물량 및 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제 이 수출 소식이 다음 주에 나올지 이번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있으면 수출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고요. 허가 신청 중인 유럽과 인도를 비롯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복수국가와 승인, 수출을 협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돼 세계 여러 나라 환자들의 코로나19 치료에 레키노라주가 쓰이길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 지금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1공장을 레키노라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죠. 그쵸? 삼바 CMO 물량을 주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소식이 이제 10월 달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정식 승인과 함께 대규모 이 수출 소식이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쵸?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셀트리온도 참전, 토종 mRNA 백신 언제 나올까? 드디어 셀트리온이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쵸? 이제 백신도 하나의 우리 셀트리온의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제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mRNA, 이 인력을 뽑는다는 소식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와 협업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이고요. 이 mRNA 백신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RNA 백신이잖아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고요. 백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전공학입니다.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1970년대 바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던 그 원천적인 기술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벡터 전달체에 넣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얘 독성을 없애요. 죽여가지고 우리 몸속에 투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얘가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바로 아데노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가장 우리 몸속에 세포 핵 속에 침투하기 진하게끔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을 해서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아데노바이러스, 이 방식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어서 실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불알아 백신,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사백신이죠. 이게 가장 원천적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전한 백신 개발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었죠.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DNA 백신, RNA 백신 방식이 개발됐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백신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또 지켜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은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DNA 백신과 RNA 백신, 벡터 방식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백신. 그다음 DNA 백신,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한다. 이게 바로
제넥신에서 하고 있는 백신 방식이에요. 유전자 치료제를 백신 개발 형태로 쓴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유전자를 투여합니다. 전달체가 당연히 필요하죠. 요거를 제넥신에서는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세균에 있는 유전자 덩어리예요. 얘를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서 잘라 넣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투여하면 바로 항원이 분비가 돼서 항체가 형성되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유전자 치료제를 쓰면서 백신 개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이제 셀트리온이 하려고 하는 mRNA, 그중 RNA 백신이 바로 모더나와 화이제,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한다. RNA, 도대체 RNA가 뭐야?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유전자에는 DNA가 있고요. RNA가 있어요. RNA는 복사본이고요. DNA는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에서 복사가 되면 RN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사가 될 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메신저 RNA,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설계도입니다. 메신저. 설계도를 복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세포에. 세포가 분열하면서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설계도가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쵸? 설계도가 먼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설계도가 전달이 되면 이제 rRNA가 있어요.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영양분 이런 것들을 정해줘요. 갖다 주는 거죠. 설계도에서 이런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 그러면 쭉쭉쭉쭉 전달을 해줘요. 그 다음 rRNA, 바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죠. 막 공장을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어디? 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신경세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세포가 될 수가 있고, 신경, 혈관, 근육,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다시 복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RNA는 mRNA, tRNA, 그 다음에 rRNA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mRNA, 설계도 RNA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몸속에 투여해서 SBS BG의 김 박사 오늘 기업 사람의 셀트리온이 언급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토종 코로나 백신 서정진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mRNA 백신 개발에 뛰어듭니다.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백신 플랫폼 개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백신 플랫폼은 화이자,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한 방식으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통합니다.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자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쭉 언급이 되었고요. 지금 트라이링크, 그쵸? mRNA 플랫폼 기반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mRNA 원료 생산 핵심인 5' 캐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죠. 모더나도 여기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콜드체인, 냉동 콜류, 영하 70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관에 대한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제 백신을 플랫폼으로서 가져갈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얘도 플랫폼으로서 다른 변이나 변종,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그런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항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항원을 다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이제 플랫폼으로서 38개 항체를 가지고 개발 초기부터 진행을 했었죠. 그쵸? 레케노라주를 기준점으로 해서 32번 항체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 비단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흡입형이, 여기가 레케노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체에 대해서 확장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엄청난 또 하나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백신 국가 전략 기술 선정, 5년간 2조 2천억 투입. 국내 백신 개발 비용으로는 작지 않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고 나온 소식인데요. 사실 이게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치료제나, 걔네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좀 지원을 막 하잖아요. 화이자 백신 개발 비용도 무려 2조 원, 백신 하나에만.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어서 전 세계 백신 시장을 다 선점할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국내는 GDP 규모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국내 기준으로는 2조 2천억 5년간 작지 않았던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셀트리온은 코로나19 백신 셀트리온 독자행보. 자, 내용을 조금 보면
셀트리온은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계약을 맺고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트라이링크가 가진 캐핑 기술, mRNA 공정 기술을 제공받아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높은 차세대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항원을 활용한 차세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산 및 캐핑 개량 연구를 통해 원청 기술을 확보하고 mRNA 공정 성비를 구축해 대규모 임상 3상을 위한 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시 셀트리온다운 그런 계획이죠. 어쨌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셀트리온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런 소식입니다. 코비드19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5가지 치료법. 유럽 냄새가 나죠.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유럽위원회에서 치료법은 유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치료제가 일라릴리의 면역 억제제 바리스트립, 면역 체계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약물, 자가면역제라는 치료제이죠. 자, 우리 셀트리온 주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비드19 같은 경우엔 상기도,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상기도,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 위, 상기도, 목 아래, 하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상기도를 뚫고 넘어가서 하기도, 내 몸의 폐를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면역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은 폭풍 사이토카인이 와서 호흡 질환이 와서 잘못하게 되면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바리스티닙은 중증, 결국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투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일라이릴리의 밤나리밥과 에테스비밥의 조합, 칵테일 항체 치료제. 얘는 유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변이에 대한 부분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세 번째, 리제네론, 그쵸? 리제네론의 칵테일 항체 치료제, 그쵸? 카시리밥과 인데비밥, 요게 있을 수 있고요.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이제 우리 셀트리온의 유럽에서의 소식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CMO 각국이 생산을 하고 그 준비를 27개 국가가 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구매해서 뿌려버릴 수 있는 소식이 아마 10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식이 나와서 정식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커버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생산시설을 로슈의 생산시설과 암젠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 생산시설 캐파가 쉽지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요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셀트리온이 바로 차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코비드 항체 치료제 에스캄비아 카운티에서 사용 확대.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플로리다에서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염 초기에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입 요법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병원인 것 같아요. 하스피탈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어떤 파울 글리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심각한 증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가장 역할일 수 있겠죠. 조기에 투여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한다. 그쵸?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미 치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덱타메소톤이나 렘데시비르, 그쵸?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목숨만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후유증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빠른 시간에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우리는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후 1일 내에 투여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 이내에 이봐, 기분이 좋아, 정말 효과가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현저하게 감소하죠. 레키노라주 기준으로 부산 의료원 기준 450명 투여해서 단 한 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다. 정말 탁월한 세계 최고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도 항체 치료제 이제 사용이 확대된다. 그런 소식입니다. 레키노라주도 전 세계에서
빨리 퍼져나가서 전 세계인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 폭증에 백신 대란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맞게 해달라. 물량 부족에 접종 중단 줄이어. 도쿄와 전국 모두 신규 확진자 사상 최다가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좀 보고 갈까요? 세계 현황이면 미국이 지금 9만 명대, 인도가 4만 명, 브라질 4만 명, 러시아 2만 명대, 프랑스 2만 7천, 영국 2만 9천, 터키 2만 6천, 아르헨티나 1만 3천 명. 사실 한국이 1776명, 18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확진자가 많아졌어도 통제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한국 사람들 마스크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몇만 명대다. 그러면 사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잖아요. 그쵸? 이 4만 명, 9만 명대라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지금 아직 엔데믹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4차 팬데믹이죠. 계속해서 전파력이 강해지잖아요. 독성은 약해지면서 가면 갈수록. 그렇다 해도 절대 계절 독감에 비해서 독성이 약하진 않겠죠. 다만 사스나 메르스에 대비해서는 독성이 약해질 수 있으나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보다는 독성이 셀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종식이 불가능하죠. 치료제가 비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 그다음 치료제, 진단키트는 늘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은 이 세 가지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캐시카우가 끊임없이 창출될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며, 이제 명실상부하게 신약, 그쵸?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이제 빅팜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자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기사로도 나왔네요. 셀트리온 변이 바이러스 잡는다. 백신 치료제 투트랙. 셀트리온은 치료제, 그쵸? 세계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회사로서 개발을 했죠. 개발 기간, 임상 2상까지 10개월, 그리고 3상까지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지금 속도 또한 정말 빠르며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서 찍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백신, 그쵸? mRNA 백신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플랫폼, 다른 항원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암 치료제로서까지 확장성이 가능할 수 있는 mRNA 플랫폼을 가지고 가며, 그리고 진단키트, 그쵸? 이것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캐시카우가 된다. 여기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 그쵸? 이게 확장성이 정말 무서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SC 제형에서 제형의 변화, 그쵸? 신약으로 항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 부가가치가 정말 다른 거라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결국 코로나,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셀트리온을 한 단계, 시간을 두고 큰 그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동행하자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셀트, 우리 주주님께서 두 가지의 좀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저들이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도 1조 원이 넘는 공매도를 쳐놓고 있는 저들이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끝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장사의 주가 상승은 절대로 흑자를 내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여야지만 주가는 상승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정체된다면 흑자 규모와 상관없이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던 회사가 성장 정체를 겪게 된다. 그럼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폭, 기존에 성장하는 폭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1등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죠. 기존의 산업에서 앞으로 바뀌는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짜증나는 것은 바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설비 증성들을 말하는 거죠. 일시적인 돈질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저들에게 대응하는데 우선일일 뿐이고 절대 어떠한 피해도 주질 않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최근 들어 셀트리온의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 지속적인 주가의 지지부진을 만들고
끝없는 주주들 간 이간질과 회사와 주주 간의 이간질이 지난 주말 정점에 닿았었죠. 저들은 그런 엄청난 공작 속에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저들이 얻어낸 것은 개인 주주들의 투심 악화와 회사에 대한 불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후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그들은 결국 저들이 의도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많은 개인들이 저들이 만든 지긋지긋한 셀트리온을 떠날 것 같네요. 독보적인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자. 당연히 그건 셀트리온이고요. 전 늘 원칙이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대로 이 쓰레기 같은 야바이판에서 꼭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저들은 늘 다른 종목과 호가창을 이용하여 황금을 버리게 만드는 재주를 부린답니다.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훌륭한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되죠.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지금 매입하기에 최고의 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겠죠. 허나 고점 40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큰 그림에서 말이죠. 셀트리온이 앞으로 2021년, 2022년, 23년, 24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품 라인업이 기존 산마에서 레키노로나, 램시마이스C, 유플라이마 매년 하나씩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추가가 되며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케미칼도 진행화가 되며 그 다음 SC 제형, 그 다음 ADC 흡입형 제형의 확대에 대한 기술이 또 한 번 기대가 되죠. 그 다음 백신 플랫폼까지 앞으로 셀트리온이 제품 라인업의 확대와 직방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유럽의 침투 시장에서 점령을 했고 셀트리온과 램시마는 유럽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미국 시장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대세일 수밖에 없죠. 유효성은 뛰어나면서 부가가치는 무척 크며 그 다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로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 재정 적자와 고령으로 인해서 대세일 수밖에 없고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와 항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